부동산 간단뉴 부간뉴.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뉴입니다. 이제는 빌라도 6년 등록 임대.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규제 총정리. 공공택지 전매 제한 완화. 그동안 전매가 불가능했던 토지도 건설이 어려워진 경우 민간 임대 리츠 등의 매각 가능해집니다. LH가 취득한 토지를 민간에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비아파트형 주택,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의 6년 단기 등록 임대 제도 시행. 2020년 폐지됐던 이 제도가 다시 부활합니다. 주택 수요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를 위해 추진됩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3단계가 본격 시행되면서 대출 한도가 축소됩니다. 연소득 6천만 원인 사람의 대출 한도가 약 1억 7천만 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유보관시설 규제 완화. 기존에는 창고로 분류돼 단독으로 운영이 어려웠지만 1000평방미터 미만의 시설은 근린생활시설로 가능하게 개정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비아파트형 주택을 활용한 등록임대 활성화와 전매 제한 완화가 맞물려 민간 공급 유도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안동 36층 아파트촌으로 변신. 1750 가구 개발 확정.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134 일대의 신속통합기획 확정. 최대 36층, 약 1750 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합니다. 15개 구역이 통합개발 대상이며 300% 이하의 용적률이 적용됩니다. 주변 인프라와 자연환경 연계 개발. 답심리공원, 장안공원, 용마산 등과의 조화를 고려한 친환경 도시계획을 추진합니다. 동서생활가로, 소나형 그린웨이 등 보행 중심 녹지체계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향후 교통 호재도 기대. 경전철 면목선 개통이 예정되어 있으며 접근성과 지역 가치 향상이 예상됩니다. 장안동은 청량리, 전농, 답심리, 이문, 휘경 등 인근 지역보다 개발이 더딘 편이었으나 이번 계획을 통해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장안동이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주거지역에서 대규모 아파트촌으로 재편되며 주변 녹지 및 교통 인프라와 연계한 친환경 주거지로 거듭난다는 점입니다. 김해부터 성남까지 60만 평방미터 규모 LH 땅 7월 대방출. 총 551필지, 약 60만 평방미터 규모의 다양한 용도의 토지가 한꺼번에 공급됩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용지, 산업용지 등 실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김해, 성남, 부산, 구리, 청주, 전주, 인천 등 전국 주요 도시에 공급되며 일부는 분할 납부, 임대 후 분양 등의 유연한 조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김해 진례 지역 실수요자 전용 단독주택 용지 102필지로 공급가는 3.3평방미터당 약 360만 원 수준이며 올해 9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등 산업용지 92필지도 공급되며 이 중 일부는 2028년까지 장기 계획에 맞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집값 더 오르면 세금 폭탄? 민주당, 재초한 유지에 강경 대응 예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공공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 2022년 이후 주택 공급이 줄어들었고 2025에서 2026년부터 공급 부족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막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초환은 유지하되 집값이 급등하면 세금 등 강력한 조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 속도를 내겠다는 방향성입니다. 진 의원은 3기 신도시 및 공공재개발을 꼼꼼히 점검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도동 낡은 빌라촌, 1만 6천 가구 대단지 아파트 벨트로 재탄생. 동작구 상도동 일대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며 6천 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촌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신대방 삼거리역 장승배기역 일대가 역세권 활성화와 함께 재개발, 모아타운 등 다양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인근 노량진 뉴타운까지 연결해 약 1만 6천 가구 규모의 주거벨트가 형성될 전망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상도 15구역의 대규모 정비사업, 약 3,200 가구이며 장승배기역 일대가 역세권 활성화와 재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사업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일부 구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높이 39층의 복합개발도 허용하고 있어 향후 서울 서남권의 핵심 주거지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공분양인데 왜 이렇게 비싸? 1억 더 필요한 무거운 청약 문턱. 경기 고양, 남양주, 의정부 등지에 총 3만여 가구에 가까운 공공분양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비율, LTV, 이 80%에서 70%로 축소되며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고양 창흥, 남양주 왕숙 등 주요 지역의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당첨되어도 추가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전용 59평방미터 아파트 분양가가 4억에서 6억 원대에 이르고 생애 최초 청약자의 경우 예전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1억 원 가까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달 분양되는 남양주 왕숙 A1, B1, B2 블록에는 무려 1만 7,767 가구가 포함되며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처럼 공급은 확대되지만 자금 조달 장벽이 높아지며 실수요자의 체감은 여전히 청약의 벽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출 막히자 집 포기. 서울서 계약 취소 줄줄이 터졌다. 6.27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 건수가 급증하여 열흘 새 164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영등포, 성동, 서대문, 노원 등 3,040 실수요자가 많은 지역에서 계약 포기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계약금은 냈지만 중도금이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자금 지원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계약 포기 사례가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계약자 상당수가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이 어려워져 자금 부족으로 계약을 철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주택시장 침체의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규제 완화가 없을 경우 거래 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총산출액 절반이 수도권. 서울 민국, 쏠림 현상 갈수록 심화된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이 국내 총산출액의 절반 가까이 49.9%를 차지하며 지역 불균형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0년 대비 수도권 비중은 5.8%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모두 감소했습니다. 수도권은 고부가가치 산업 및 소비 중심 구조로 지방은 여전히 제조업과 원자재 위주의 산업 구조에 머무르고 있는 점이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총산출액 중 부가가치율이 높은 서울과 경기의 구조입니다. 서울은 생산 대비 부가가치율이 무려 0.515로 전국 최고였으며 반면 세종, 충북, 전북, 경북 등은 생산은 많지만 남는 이익이 적은 저효율 구조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은 지역 간 격차 심화, 지방 소멸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포스코 미래기술 허브 생긴다. 10년간 16조 경제 효과 기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미래지구의 포스코 글로벌센터, 가칭, 가 내년 착공 예정이며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포스코 계열사들의 연구, 지원 인력이 입주하여 미래 기술 연구단지 및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센터 조성으로 10년간 약 16조 원의 생산, 부가가치 창출, 고용, 지방세 수입 등 경제 효과가 예상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센터가 지하 5층, 지상 12층 규모로 연구, 업무 기능을 집중하며 포스코의 첨단 기술 개발과 기업 집단의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래 신도시와 송파구의 인접한 위치도 전략적 강점으로 꼽힙니다. 향후 미래지구가 4차 산업 중심의 첨단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되며 이에 따른 주변 부동산 가치 상승이나 일자리 창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병원 언제 열리나? 15년째 표류 중인 송도세브란스 병원, 2028년도 불투명. 송도세브란스 병원은 2010년 착공을 계획했지만 15년째 공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토목공사만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2026년 말 준공 계획도 불투명해졌으며 현실적으로는 2028년 이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재비 상승, 병원 측 개발 이익 문제, 행정 절차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병원 규모가 지하 3층, 지상 13층, 800병상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기초공사도 아닌 토목공사에만 그쳤다는 점입니다. 지역 주민 커뮤니티에서는 2040년 돼야 문 열겠다는 자조 섞인 반응까지 나올 정도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병원 인프라 지원은 지역 의료 서비스 공백과 직결되는 만큼 향후 인천시와 연세의료원 간 협의 진행 상황이 중요해 보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설 도입된 용적률 최대 30% 피. 서울 도심에 집 3,500가구 더 공급된다. 서울시가 재정비 촉진 지구 내 재개발 사업장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주택 3,500가구 이상 추가 공급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보육시설 등 고령화, 저출산 대응 시설을 도입할 경우 기준 용적률을 최대 30%포인트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마트 단지형 특화 계획, 친환경 인증 도입 시에도 추가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기존에는 전용 면적 60평방미터 이하 소형 주택을 확보해야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20%를 받을 수 있었던 데 반해 앞으로는 사회적 목적을 충족하는 시설, 노인복지, 보육 등을 포함하면 최대 30%까지 완화된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는 이 기준을 적용하면 기존 14개 사업지에서 3,500가구 이상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출 막히자 전세도 흔들. 매물 줄고 하반기 전세 대란 오나?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입주 후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어 갭투자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전세 매물은 3개월 새 약 30.5% 급감했고 내년 2025년엔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세대출의 LTV, 주택담보인정 비율가 최대 80%에서 70%로 축소되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이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전세 공급은 줄고 반면 수요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 하반기부터 전세 대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특히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 전세 물량 감소와 입주량 축소를 지적하며 신규 공급 부진까지 겹치면서 전세값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